상장사가 자사주를 사들인다는 것은 보통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는데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창사 70년을 앞두고 간판을 바꿔단 동국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거래에 나선 분할기업 동국제강과 동국CM도 각각 26%, 2%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인적 분할을 결정한 이수화학과 이수스페셜티케미칼 역시 거래 재개 당일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칼은 쏟아지는 투심에 보름 만에 주가가 5배 넘게 뛰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분리 상장된 OCI홀딩스와 OCI는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뚜렷한 사업 목표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라는 판단이 부각된 점이 주가 방향을 가른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가 주주 환원보다 대주주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인데 취득과 처분 목적에 대한 공시를 자세히 하도록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발표된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해보면 취득 목적을 이익 소각이나 소각 예정으로 제시한 경우는 코스피 11%, 코스닥은 4%를 밑돕니다. 다만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섣부른 제도 개선은 적대적 M&A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재계 우려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 데다 법령 개정 등 정치권의 합의도 필요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자사주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우리 증시에 미칠 여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이 대표적인 주주 환원 방법, 자사주 소각이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올해 자기 주식을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는 모두 57개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배 늘었고요. 연간으로 총 59곳이 자기 주식 소각에 지난해 나섰던 것에 비교하면 반년 만에 지난해 수준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특히 이 재무 상태가 탄탄한 대기업들 그리고 금융사들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편인데요. 현대차와 KB금융지주, 또 메리츠화재, 신한지주, 하나금융, KT 등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들 주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12개 기업 중에 공시 이전보다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2곳 정도고 10곳이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자사주 취득이 여전히 자사주 소각 2배에 달하고 자사주 보유 규모에 비해서 소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갈 길이 멀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자사주 소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감자 단연 자사주 강제 소각을 법제화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네. 제안된 개선안을 보면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독일처럼 10% 보유 한도를 두면 경영진의 편법적인 자사주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강제소각 법제화는 우리나라 상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배당 가능 범위 내에 자사주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취득, 처분,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자본시장법에서 소각을 의무화한다면 혼선이 있게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쪽에서는 자사주 처분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주 인수선택권 그러니까 포이즌필 도입이 과거 추진이 됐습니다만 상법 개정 당시에 자사주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자사주가 유일한 방패라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선안을 제안한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이번 자사주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앞서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권 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거지. 경영자 입장으로서는 언제 그런 뭐 투기 세력이 또 자기 회사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소각이라든지 또는 뭐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뭐 예상되는 자사주 소각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뭐 이제 물론 3년과 4년, 5년 정도가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50조 원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자사주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특히 2017년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이것들을 좀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와 또 주주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사주를 취득할 때 소각 여부를 공시하고 또 실제 소각까지 이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주 소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안이 거론됐고요. 또 공시도 단순 금액을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 권익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식 공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정 한도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권리를 정지하는 방식의 일부 타협적인 차원의 개선책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각 의무화는 너무 과도하게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무화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닙니다. 자사주는 매입과 매각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할 수 있게 그 룸을 열어두는 거가 필요한데 다만 지금은 전혀 절차적인 통제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매입 당시 시가총액에서 제외를 하고 시장에서 재매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통제,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매각하는 거에 한해서라도 신주와 비슷하게 어떤 절차적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